계엄이라는 게 이제 터졌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빌런이 등장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진보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의 또 상당수는 타락하잖아요. 네. 비리를 저지르고 이 비리는 진보 보수 큰 차이 없어요. 진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더 떳떳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칸찬일의 시네킥스 포럼입니다. 그리고 칸찬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칸찬일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방송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빠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네. 빠져서 또 진행해 보니까 원래 제가 전문 진행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참에 그냥 내가 계속 그러니까요. 진행하면 제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가끔 아프다고 이렇게 좀 빠지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영화가 뭐죠? 네. 다시 만날 조국. 그죠? 네. 네. 그 영화 VIP 시사 갔을 때 네. 그 잠깐 그 티켓 받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한 1, 20분? 수십 명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이게 매부쇼 팬들이 많이 왔구나. 네네.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시네키 그 구독자가 다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지길 네, 아닌 게 아니라 바랐습니다. 이렇게 구독하라고 여쭤봤더니 이미 구독하고 있다고 네네. 시네키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사사로움이 뭐 작용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시 만날 조국은 정말 가슴찡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대가 조국 1탄에 이어서 네. 2탄인데 제가 왜 2탄이라 그러냐면은 3탄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속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2탄. 그래서 그 시사하고 나서 그 영화사 쪽에서 단평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1탄에 비해 월등히 더 숙성 요리된 2탄. 그래서 2탄이라고 한 거고 네. 전 층위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어떤 경지를 활짝 열다. 학자에서 리더로 거듭나는 인간 조국을 더할 나위 없이 입체적으로 구현하면서 이런 평을 보냈습니다. 네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평을 요 단평에 담아봤습니다. 네, 네. 저는 의외로 굉장히 영화적이어서 놀랐어요. 그렇죠. 네. 스토리텔링 기법이 굉장히 충실하게 구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층에서라고 한 게 네. 영화를 구성하는 층이라는 게 크게 이제 시각층이, 네. 청각층이, 그다음에 이야기층이 등등 이렇게 크게 세 층으로 봤을 때 이 네. 영화는 어떤 층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봐오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어떤 수준을 네. 넘어섰다. 그래서 경지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뭐 조국을 싫어하고 뭐 조국 혁신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리고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일정 수의 분들은 이런 저의 이 영화에 대한 평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막 비난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이 다큐를 보면서 이 영화 이 다큐 이후로 한국 그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다큐 찍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더 잘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감독이 두 명이 네, 네. 그 중에 한 명이 정인철 감독.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마라톤, 네. 베릴꾼 등 네. 정상근 감독은 공동감독. 대한민국 네, 네. 업계에 이 영화 업계에 사실은 재벌이라고 얘기되는 친구인데 혼자 했으면 이렇게 이런 영화적 완성도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게 제작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들었거든요. 3개월? 일월? 뭐, 3개월. 예. 뭐 1월부터 준비했다라고 거의 뭐 빛의 그렇죠. 속도로 그러니까 영화 만들었는데도 그렇죠. 예. 그거에 비하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한편으로 시대적 상황이 돕기도 했죠. 그렇죠. 그 계엄이라는 게 이제 터졌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강력한 빌런이 등장하니까 영화가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구성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빌런은 다른 영화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 영화적 수준을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그 빌런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게 왜 드라마적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누구나 다 이 사람이면 공정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막 나는 거기서 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저는요 단 한 번도 윤석열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 예. 검찰이라는 데가 어딘데 그 검찰의 총장이 한때 우리가 믿었던 그 문재인 정권에서 뽑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는요 그 영화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영웅은커녕 윤석열은 계속 형편없는 인간이었고 맞아요. 그것이 대통령 돼서 더 드러난 건데 그거를 그렇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거죠. 제가 출연하는 매불쇼의 최욱도 한때 믿었었다는데 그거는 최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윤석열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만약에 유시민이 그렇게 기소했었다 그러면 그거는 유시민의 안목이 없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믿은 적이 없어요. 신뢰한 적도 없고. 대통령은 국민의 신복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왕처럼 군주처럼 그래서 영원한 독재를 꿈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판한 건 뭐예요? 이 시민성. 대한민국 시민이 위대한 시민들인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를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잊지 않고 있잖아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할 때 항상 그 시민들을 앞세우지 내가 잘났다.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어떤 지금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자기가 잘나서 이 난국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결국엔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민들, 시민들 그런 점에서 이 다큐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추적한다는 거죠. 조국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목에 조국이 내세워져 있으니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영화로 이거를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조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가능성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우리 그때 그 리셋에서 뭐라 그랬냐면 희망이 없는 나라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 시민들을 이 영화에서 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시민 조국. 그런데 이 시민이 과거에 학자였는데 이 학자가 투사로 거듭나면서 지도자로 거듭나는 이거는 영웅이 아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이제 영화적이라고 한 게 이제 모든 영화의 캐릭터들은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학자였던 그런 걔가 이게 겨우 이제 고사하다가 억지로 맡은 법무부 장관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 거듭나서 그 웅변을 할 때 그 모습은 정말 극적인 변화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큐는 뭐 조국 개인이나 뭐 조국 혁신당에 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계엄 사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에게 바치는 어떤 다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죠. 시민에게 바치는 다큐.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이름이 사실 반칙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만날 조국은 이제 개인적인 조국일 수도 있지만 마이 컨트리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하면 새롭게 나라를 다시 이참에 재정립해보자라는. 그래서 이중적 다중적 함의가 있는데 그 조국 플러스 더 큰 의미의 우리의 조국이라는 의미. 그리고 저는 이참에 뭐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우리나라 그 진보 보수의 그 정당 스펙트럼의 0점 조정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 진보는 진보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수면서 약간 덜 보수 쪽이 이제 진보라고 분류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진보 보수를 어떻게 구분해 왔냐면 진보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중근 같은 사람이 진짜 진보예요. 우리의 독립투쟁가들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가족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는데 가족을 떠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예요. 그런데 보수나 진보나 가족 앞에서 다 무너지고 대부분의 또 상당수는 타락하잖아요. 비리를 저지르고 이 비리는 진보 보수 큰 차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저는 보수와 비보수라는 용어를 쓰는데 진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진보라는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 진보라는 용어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떳떳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최근에 그 선거를 앞두고 그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그 진보당이나 또 기본소득당 네네. 연대에서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제 단일화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하고 약간 다른 움직임이 약간 감지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네. 그 진보 쪽에 있는 소수 정당들이 네. 지지와 응원을 한 만큼 분명히 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게 네. 이제 사회 통합이라는 네. 명분인데 이 영화처럼 얘기하면 다시 만날 조국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연대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예전에는 진보 진영 안에서도 소위 진보 진영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과거와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정권이 바뀐다는 전제입니다. 아, 네. 그럼 다시 영화 얘기로 좀 들어가 네네. 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갑자기 그 영화 프로에서 지금 정치 시사 프로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정윤철 감독은 원래 이런 그 정치 다큐멘터리를 기존에 작업한 이력이 아니 실무가 뭐 주로 있나요? 극영화 네. 쪽으로 쭉 해왔는데 마라톤 이후로 이제 몇 편의 영화를 했어요. 많이 예, 하셨죠. 최근에 예, 그 대리꿈까지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예요. 이 정인철 감독이 그리고 굉장히 의로운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6월달에는 또 세월호 다큐도 지금 개봉 예정이거든요. 세월호 다큐도 제작한 게 있어요? 네, 만들어갖고 6월 개봉됩니다. 또 그 영화도 우리가 한번 뭐 같이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 정상진 네. 그 공동 연출한 네. 같이 하자고 친한 선후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네, 네. 싶고 그 두 사람이 공동 연출한 결과가 굉장히 흡족스럽게 네. 나온 거라고 판단이 되죠.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러닝타임이 2시간 넘는 거 보고서 아니 다큐가 이렇게 길단 그러게 말이야? 근데 하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예. 전혀. 예. 굉장히 이 다큐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정치 스릴러 다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많이 이제 이렇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맞습니다. 굉장히 그 스릴러 같은 극명화적인 그 템포로 흐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찰하기보다는 그냥 그 서울의 봄을 볼 때처럼 네, 네. 이 현장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네, 우리 네. 끌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뉴스에서 보는 같은 장면인데 다른 스케일로 그렇죠. 뭐 헬기가 예. 국회의사당 앞에 여러 대가 막 오는 거 그거는 처음 보는 앵글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되게 많이 무섭더라고요. 봤고 네. 많이 보고 그리고 거기 출연하는 인터뷰이들 뭐 최강호, 박은정 등등 우리가 유튜브에서 늘 보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보는데 큰 스크린에서 보는 맛.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최대한 실을 건데 이게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개봉이 꽤 된 다음에 나가는 거라 뭐 그때까지 개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또 네, 생각하고 네. 있고요. 아마 네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다시 만날 조금 재밌으니까요. 오랜만에 극장에 한번 나들이 한번 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